차를 타고 가다 매실나무 밭이 보이길래 호기심에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시지 매실나무를 가꾸는 방법도 약간씩은 차이가 나겠죠. 고든 도장지가 빗자루처럼 올라와 있길래 호기심으로 둘러봅니다. 처음은 3, 4본으로 키우다가 연이어 주지를 잘라 주지 수를 늘렸네요. 개심형 과수는 3, 4본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과실이 달리는 매실나무 같은 경우는 처음은 많은 주지를 키우다가 복잡해지면 솎아내는 방법으로 키우긴 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키우든 주지는 계속 연장하여 키웁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인지는 몰라도 한창 굵어지는 주지 한가운데를 잘랐네요. 어쨌든 전정에서 좋은 공부거리입니다. 한창 세력이 강한 나무 가운데를 절단하니 그 주위로 무수한 도장지가 발생하였네요. 앞으로 어떤 수용으로 가꾸는지 궁금해지네요. 몇 년 뒤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나무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보통은 주지를 연장시킬 때는 1년생 주지 해까지 끝을 잘라 계속 연장시킵니다. 이 왼쪽 사진처럼 1번 가지를 연장시키든 2번 가지를 연장시키든 그건 농장주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2번 주지를 연장시킵니다. 연장선 모양도 좋고 가지 세력도 좋으니까요. 1번 가지는 밑둥까지 절단하고 2번 가지는 중간을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화우서성이 발현되어 위에 있는 눈 끝, 즉 끝에 있는 눈에 긴 가지가 그리고 그 아래 눈에서 여기까지가 나올 것입니다. 연장지를 길게 빼고 싶으면 많이 자르고 짧게 연장시키고 싶으면 살짝 자릅니다. 주지의 위치를 살펴서 계속 살릴 주지는 연장시키고 안에 들어있거나 복잡하게 나 있는 주지는 밑둥에서부터 자르고 가급적 가지를 밖으로 유인하여 키웁니다. 그렇지만 이 매실은 앞으로 어떤 수용으로 키우려는지 주인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주지는 햇빛을 받지 못해 결과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따로 떨어진 가지에는 결과지가 형성되고 있네요. 어쨌든 전정할 거리는 무척 많아 보입니다. 이처럼 겨울 전정을 줄이려면 처음 도장지 순이 올라올 때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필요 없는 가지는 바로 제거하면 겨울 전정이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수 전정은 여름 순관리와 겨울 전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손바닥 농장의 매실나무입니다. 빈터에 심는다고 심었더니 왼쪽은 펜스이고 오른쪽은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사다리를 세우기도 불편한 곳입니다. 위로도 옆으로도 뻗을 공간이 없는 진퇴양난의 곳입니다. 심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결과지군이 생각보다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 토란이나 가지와 같은 작물을 키운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지가 이렇게 제 키를 넘겨 클 줄은 몰랐거든요. 심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애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지나 부주지 갱신하는 영상도 제작할 겸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원래부터 갱신해 가려고 합니다. 늙은 나무를 갱신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몽땅 캐내고 다시 심든 주지 밑둥을 자른 후 새순을 받든 아니면 너무 높아진 주지나 부주지를 조금씩 갱신하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끊이질 않게 매실을 수확하면서 가지를 갱신하고 수고를 낮추는 마지막 방법을 택하는 것이 텃밭 농사에서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겠죠. 일단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영상에 원근이 적용되니 가까이 보이는 나무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높아진 나무가지로부터 해마다 순차적으로 잘라 거기에서 올라오는 새가지를 받아 키우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과수는 꽃잎이 제법 자란 1월 말이나 2월에 전정이 적기이지만 꽃이 일찍 피는 매실나무는 전정 시기를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강전정을 계획할 때는 잘라낸 가지를 빼내다가 꽃망울이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이든 톱으로 주지와 큰 가지를 정리부터 하는 것이 전정하기가 쉽습니다. 결과지 군이 높아진 이 가지를 절단할 예정입니다. 빈 자리에서 가지가 클 동안 마침 옆에 가지가 있으니 이 가지를 계속 사용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매실가지에 생선가시 같은 이쑤시개처럼 작은 가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단을 결과지군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지군은 밑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무가 성장하면서 점차 위로 이동합니다. 나무가 성장할수록 매실은 자연적 위로 달리겠죠. 위로 높게 뻗은 이 가지도 잘라야겠습니다. 큰 가지를 자를 때는 기부 가까이 잘라야 모양이 자연스럽습니다. 자른 면에서 나온 여러 도장지 중 알맞은 위치에서 나온 도장지를 유인하여 갱신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윗가지를 잘라내고 아랫가지를 주지 연장선으로 쓰면 수고가 낮아지겠습니다. 주지나 부주지 등 가지를 연장할 때는 아랫눈에서 연장시켜야 연장선이 자연스럽다고 다른 전장의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처럼 3번 눈에서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번 조금 위를, 또 어떤 이는 2번 눈 위에서 자릅니다.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연장시킬 3번 눈이 말라버릴까봐 하는 전정 습관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1번 훨씬 위를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실나무는 정화우세성이 강합니다. 정화우세성이란 끝까지 쪽 눈의 세력이 강한 것을 말하는데, 때문에 수고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연장선 연결 방법입니다. 가지는 3번 가지를 쓰려고 하지만 자르기는 1번 위를 잘라 순이 어느 정도 자랐으면 계획대로 3번 위를 자릅니다. 여기서는 한 뼘 정도 나아졌지만 가지 끝 더 나아가 연장이 계속된다면 수고 차이는 많이 나겠죠. 지금 여기를 자르는 것도 시기만 다를 뿐이지 방법에는 원리는 아까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잘라 아래 가지를 주지 연장지로 삼으면 키가 한결 낮아지겠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키를 낮추고 자른 곳에서 나온 도장지를 앞으로 활용하여 예비지를 키우면 세대 교체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지 위에 바로 선 도장지성 가지는 무조건 자르는데, 이것도 한눈 위를 잘라 직사광선에 수피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안으로 향한 가지는 어느 과수나 무조건 바싹 자릅니다. 큰 가지를 정리하였으면 바퀴살 가지, 또 위로 바로 선 가지, 복잡한 가지, 겹치는 가지를 자릅니다. 어느 과수 전지나 공통입니다. 이제 위에 난 장가지의 순을 살짝 자를 일만 남았는데, 이것도 작년 여름 순치기를 하였으므로 별로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름에 순집기를 하였으면 굳이 겨울 전정에서 가지 절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름 순치기와 겨울 전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난 이 장가지를 정리하려면 이 장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전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자리는 왼쪽 가지는 점차 결과모지로 변해갑니다. 다음 해에는 이 가시에 단과지나 중과지가 생선가시처럼 붙고, 그 다음 해는 가시 같은 결과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결과모지란 결과지를 달고 있는 어미가지란 뜻입니다. 같은 가지라도 복숭아는 가지에 바로 꽃과 열매가 달리는 결과지가 되고, 매실나무는 가시처럼 생긴 결과지가 달리는 결과모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 햇장가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지가 붙는지 알아봅시다.
긴 핵가지를 자르지 않고 두면 왼쪽처럼 힘없는 결과지가 드문드문 달립니다. 반대로 오른쪽처럼 강전정을 하였을 때는 결과지, 즉 열매가지가 달리지 않고 도장지성 가지만 강하게 올라옵니다. 가운데처럼 끝만 살짝 자른 약전정을 하였을 때는 좋은 결과지가 맺힙니다. 그래서 전정하시는 분들이 열매를 달려면 약전정을, 가지를 내려면 강전정을 하라고 합니다. 비단 매실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무 공통입니다. 전정을 배우실 때에는 이거 이렇게 자르고 저거 저렇게 자르는 모습보다는 나무의 자람 특성과 각 과수별 결과 특성, 즉 열매 맺는 특성을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전정 기술이 하나 더 느는 셈입니다. 이제까지는 약전정을 주로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강전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다음 해에는 오늘 잘라낸 만치 새 순이 올라올 것입니다. 다음 겨울까지 가지 말고 이번 여름 매실을 수확한 후 그 순들 중에 필요한 것들은 취하여 필요한 자리로 또 유인하면 아마 내년 겨울 전정은 그만큼 효율적이고 또 쉬울 것입니다.